조선의 고대사는 신화로 만들어라. 조선인의 자부심을 뿌리 뽑아버려라. 100년 전 조선 총독부 회의실에서 내려진 충격적 명령입니다. 2024년 파리 고대사 포럼. 옥스퍼드 대학교 소피아 밀러 교수가 이 비밀 문서를 공개하는 순간 전 세계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일본과 중국 학자들이 고조선은 허구라며 조롱했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맞섰습니다. 당신들의 주장은 과학이 아닌 정치입니다. 왜 고조선은 반드시 사라져야 했을까요? 누가 4000년 역사를 지우라고 명령했을까요? 서구의 한 학자가 목숨을 걸고 폭로한 거대한 음모.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여러분은 어디에서 함께하고 계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소피아 밀러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고대 문명을 연구하는 고고학자죠. 2024년 9월 파리에서 열린 세계 고대사 포럼에 참석했을 때의 일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날 아침 포럼 회장에 들어서자마자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일본의 가토 다케시 교수와 중국의 왕즈민 소장이 단상에 서서 뭔가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거든요. 저는 조용히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단군이라는 존재는 완전한 허구입니다. 가토 교수의 목소리가 회장에 울려 퍼졌어요. 신화와 역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학자로서 부끄러운 일이죠.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난 5년간 한반도 고대사를 연구해왔거든요. 특히 제 조부가 영국 식민지 시절 인도 역사를 왜곡하는 작업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역사 왜곡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되었죠. 왕즈민 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고조선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인들이 민족적 자부심을 키우기 위해 만들어낸 이야기일 뿐이에요. 주변에서 몇몇 학자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연구한 자료들이 머릿속에 떠올랐거든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제 목소리가 회장을 가로질렀습니다. 당신들의 주장은 과학이 아닌 정치입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가토 교수가 비웃듯 말했죠. 옥스퍼드에서 오신 소피아 밀러 교수님이시군요. 하지만 한국 고대사는 당신의 전문 분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전문가인 당신이 이 문헌들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저는 가방에서 자료를 꺼냈습니다. 삼국 유사의 단군 기록, 위서 조선약, 탄해경의 기록들 말이에요.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화면을 띄웠죠. 요동성 고분군과 연해주에서 발굴된 고조선 유물들입니다. 이것들도 허구라고 하시겠습니까? 가토 교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왕즈민 소장은 말없이 제 자료를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서구의 학자입니다. 제가 말했죠. 한국에 대한 개인적 애착이 없어요. 하지만 제가 조부로부터 배운 게 있다면 역사를 정치적 목적으로 왜곡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입니다. 회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더욱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조선은 단순한 신화가 아닙니다. 실존했던 고대 국가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들을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 싸움이 단순히 학술적 논쟁을 넘어선 무언가라는 것을 말이죠. 가토 교수의 눈빛에서 당황스러움을, 왕즈민 소장의 표정에서 경계심을 읽을 수 있었거든요. 다음에 계속하시겠습니까? 사회자가 물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지금 당장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날 오후가 바로 모든 것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지성들이 모인 자리에서 고조선의 진실을 향한 제 여정이 시작된 거죠. 포럼에서의 그 일 이후 저는 서울에 있는 김진우 박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김 박사님은 서울대학교에서 식민사학 비판을 연구하시는 분이었죠. 그분을 만난 것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김 박사님은 조용한 분이셨지만 눈빛만큼은 강렬했어요. 밀러 교수님, 파리 포럼에서의 일을 들었습니다. 용기 있는 행동이셨어요. 박사님, 저는 진실이 알고 싶을 뿐입니다. 제가 말했죠. 고조선에 대한 왜곡이 언제부터 시작된 건지 말이에요. 김 박사님이 깊게 숨을 쉬셨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보시죠. 그분은 서랍에서 오래된 문서 더미를 꺼내셨습니다. 조선 총독부 비밀 문서의 번역본입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문서를 펼치자 일본어로 쓰인 글씨와 함께 한글 번역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조선의 고대사는 신화로 규정한다. 민족적 자부심을 제거할 것. 저는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김 박사님, 이것은... 네, 맞습니다. 김 박사님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일제강점기 때 조선 총독부가 의도적으로 단군을 신화로 만들었습니다. 한민족의 정체성을 말살하려는 계획의 일환이었죠.
제가 문서를 더 자세히 살펴보니 놀라운 내용들이 나왔어요. 총독부는 단순히 역사를 왜곡한 게 아니라 체계적인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조선인들이 고대사에 자부심을 갖지 못하도록 단군은 허무맹랑한 신화라고 교육할 것, 고조선의 실체를 증명하는 모든 기록과 유물은 수집하여 폐기하거나 은닉할 것. 저는 전율을 느꼈어요. 박사님,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것들이 대부분 총독부가 심어놓은 인식입니다. 김 박사님이 답했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그분은 또 다른 문서를 펼쳤습니다. 중국의 동북공정도 이 흐름을 이어받았습니다. 김 박사님이 설명하셨어요. 이 문서에 따르면 해방 후에도 한국사 왜곡 작업은 계속되었어요. 중국이 그 바통을 넘겨받은 거죠.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100년 넘게 이어져 온 거대한 음모의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거든요. 박사님의 개인적인 동기도 있으시겠죠?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김 박사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제 아버지는 일제강점기 말기에 조선어 교육운동을 하셨어요. 역사를 올바르게 가르치려다가 그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고문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됐어요. 김 박사님에게도 이건 단순한 학술 연구가 아니었던 거죠.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는 일이었어요. 밀러 교수님, 김 박사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이제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100년 동안 감춰진 진실을 말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뛰었어요. 단순히 학자로서의 호기심을 넘어서 역사적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생겼거든요.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이제 고대 문헌과 발굴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김 박사님이 답하셨어요. 세상은 실체적 증거를 원하니까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제 조부가 인도에서 저질렀던 역사 왜곡과 지금 제가 밝혀내고 있는 한국사 왜곡이 얼마나 닮았는지를 말이죠. 역사는 반복되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저는 믿었습니다. 김진우 박사님과의 만남 이후 저는 본격적으로 고조선 실체 증명에 착수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국립중앙도서관이었어요. 밀러 교수님, 여기 삼국유사 원문이 있습니다. 도서관 사서가 조심스럽게 고서를 가져왔어요. 13세기에 쓰인 이 책에는 단군 조선 기록이 명확히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라틴어와 그리스어, 고대 이집트 문자까지 해독할 수 있지만 한문은 김 박사님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옛 기록에 따르면 단군 왕검이 평양성에 도읍하고 조선이라 했다고 나와 있네요.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역사서로 기록된 거죠. 제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더 중요한 건 일현 스님이 이걸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더 오래된 기록을 토대로 정리했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찾아본 건 위서인 조선약이었어요. 일제강점기의 위서로 판정됐지만 저는 의심스러웠거든요. 김 박사님, 이 책이 위서로 판정된 과정을 자세히 아십니까? 조선 총독부 조선사편수회에서 조사했죠. 김 박사님이 쓴웃음을 지으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발견한 문서를 보면 이들이 얼마나 의도적으로 한국 고대사를 축소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탄해경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책에는 고조선의 강역과 정치체제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제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요동에서 한반도 전체, 심지어 일본 일부까지가 고조선 영역이었다고 나와 있어요. 하지만 문헌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직접 현장을 가봐야 했어요. 몇 주 후, 저는 중국 요녕성의 요동성 고분군에 있었습니다. 독일의 브루노 슈타이너 교수님과 함께였죠. 브루노 교수님은 유라시아 고대 문명 전문가로 제가 유럽 학계에서 믿을 수 있는 동료 중 한 분이었어요. 소피아, 이 고분의 구조를 보세요. 브루노 교수님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건 명백히 한민족 고유의 양식입니다. 중국 한나라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발굴 현장에서 나온 청동 거울과 동검들은 놀라웠어요. 브루노, 이 청동 기법을 분석해보니 어떤가요? 놀랍습니다. 브루노 교수님이 측정 장비를 보며 말했어요. 이 합금 기술은 기원전 2000년경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국 황하 문명보다 몇백 년은 앞서는 거예요. 제 심장이 뛰었어요. 그럼 한국의 청동기 문화가 중국보다 먼저 발달했다는 뜻인가요? 증거상으론 그렇습니다. 브루노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놀라운 건 이 청동기들에 새겨진 문양이에요. 이건 분명히 고조선만의 고유한 문자 체계로 보입니다. 러시아 연해주 지역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곳에서 발견된 고인돌들은 한반도의 것과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김 박사님, 제가 전화로 말했어요. 여기 증거들이 너무 명확해요. 고조선이 단순한 한반도 국가가 아니라 거대한 연맹체였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가장 결정적인 건 별자리 배치였습니다.
고인돌들의 배치가 고대 천문 지식과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이 사람들은 천문학을 알고 있었어요. 제가 감탄사를 내뱉었죠. 기원전 2000년 전의 말이에요. 현장에서 돌아온 후 저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문헌 기록, 고고학적 발굴, 과학적 분석 결과 모든 것이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고조선은 실존했다. 그날 밤 저는 옥스퍼드 연구실에서 혼자 있으면서 생각했어요. 제 조부가 인도 역사를 왜곡했을 때도 이런 명백한 증거들이 있었을 텐데 정치적 목적으로 묻혀버렸겠죠. 하지만 이번엔 다를 거예요. 진실은 침몰하지 않으니까요. 김 박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박사님, 이제 세계에 발표할 준비가 됐습니다.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김 박사님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여 있었어요. 이제 국제학계의 증언을 받을 차례입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진실의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기분이었거든요. 증거를 정리한 저는 국제학계에 우리의 발견을 알려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연락한 건 독일의 브루노 슈타이너 교수였죠. 그분과 함께 발굴을 했으니까요. 브루노, 고조선 관련 공동 논문을 발표하면 어떨까요? 제가 화상통화로 제안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소피아. 브루노 교수님이 환하게 웃으셨어요. 사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하고 싶었거든요. 유럽 학계에 정식으로 발표해봅시다. 그 후 베를린 대학교에서 열린 세미나는 정말 기억에 남아요. 브루노 교수님이 단상에 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고조선은 실제했던 국가입니다. 이는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고고학적 사실입니다. 독일 학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그럼 기존 동아시아 고대사를 다시 써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한 교수가 질문했죠. 바로 그겁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중국 중심의 세계관으로 동아시아 역사를 해석하는 건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 러시아에서 일어났어요.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의 발굴팀이 연해주에서 새로운 고조선 유적을 발견한 거였어요. 알렉세이 볼코프 교수님입니다. 김진우 박사님이 화상회의로 러시아 학자를 소개해 주셨어요. 최근 중요한 발견을 하셨대요. 밀러 교수님, 우리가 발견한 건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볼코프 교수의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어요. 연해주 지역에서 기원전 1800년경의 거대한 도시 유적을 찾았습니다. 규모로 보면 당시 중국의 어떤 도시보다 큽니다. 제 심장이 뛰었어요. 그럼 고조선의 영역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넓었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볼코프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중요한 건 이곳에서 발견된 문자입니다. 분명히 독자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어요.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건 과학적 분석이었습니다. 김 박사님과 함께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를 찾아갔어요. 최근 한민족의 유전자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전학 교수가 설명했어요. 흥미롭게도 현재 한민족의 DNA에서 고조선 시대부터 내려온 고유한 유전자 마커를 발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물었어요. 한민족은 중국인이나 일본인과는 뚜렷이 구별되는 독자적인 혈통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교수의 답변에 제가 흥분했어요. 더 중요한 건 이 유전자 계보를 역추산하면 약 4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점이에요. 김 박사님이 제 팔을 잡으셨어요. 밀러 교수님, 이것도 고조선 실존의 증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확신에 차서 말했어요. 과학이 단군과 고조선의 실체를 증명하고 있어요. 그날 저녁 저는 김 박사님과 함께 한강변을 걸었어요. 박사님, 이제 정말 모든 게 명확해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아직 하나 더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김 박사님이 신중하게 말씀하셨어요. 단군릉 이야기 말이에요. 저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북한의 단군릉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김 박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계는 그걸 정치적 선전이라고 조롱했지만 사실 그 안에 숨겨진 진실이 있어요. 어떤 진실 말이죠? 김 박사님이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의 이야기입니다. 고조선 사람들이 어떻게 우주를 이해했는지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우리의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가장 극적인 반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세계 각국의 학자들이 하나둘 고조선의 실존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독일, 러시아, 심지어 일부 일본 학자들까지도 말이죠. 하지만 진짜 폭탄은 아직 터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김 박사님이 가져온 소식은 저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밀러 교수님, 미국의 에단 콜 교수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전직 CIA에서 일했던 분이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가 있다고 하네요. 김진우 박사님의 말씀대로 미국의 에단 콜 교수가 연락을 해왔어요. 그런데 그분은 단순한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전직 CIA 분석관이었던 거죠. 화상회의로 만난 콜 교수는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분이었어요.
밀러 교수님, 당신의 고조선 연구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CIA에서 고조선에 관심이 있으셨나요? 제가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콜 교수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사실 1990년대에 북한의 단군능 발굴 당시 우리도 독립적인 조사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아니었지만요.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럼 단군능이 진짜입니다. 적어도 고대 무덤임은 확실해요. 콜 교수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세계 언론은 북한의 정치적 선전이라고 조롱했지만 실제 분석 결과는 달랐어요. 김 박사님이 끼어들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었나요? 가장 놀라운 건 별자리 배치였습니다. 콜 교수가 화면을 공유했어요. 단군능 주변의 고인돌들이 북두칠성과 정확히 일치하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기원전 2000년경의 천문 지식과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저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럼 고조선 사람들이 천문학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콜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단군능의 무덤 구조가 이집트 피라미드의 내부 구조와 유사한 점이 많았습니다. 당시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고조선이 단순한 지역 국가가 아니라 고도의 문명을 가진 국가였다는 증거군요. 제가 완성했어요. 그 후 저는 직접 평양을 방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남북한 학술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실현됐어요. 평양에서 만난 북한의 고고학자 박철수 박사는 의외로 개방적이었어요. 밀러 교수님, 우리도 단군능이 정치적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서방의 비판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적 사실은 다릅니다. 단군능 현장에 섰을 때의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거대한 피라미드 형태의 무덤 앞에서 저는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박사님, 이 무덤의 연대는 정확히 언제로 측정됐나요? 제가 물었어요. 탄소연대 측정 결과 약 4000년 전으로 나왔습니다. 박철수 박사가 답했어요. 물론 일부 보수 작업이 있었지만 원형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무덤 내부로 들어갔을 때는 더욱 놀랐어요. 벽면에 새겨진 천문도와 문자들이 있었거든요. 이 문자들은 해독됐나요? 제가 물었어요. 부분적으로만 해독됐습니다. 박철수 박사가 아쉬워했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이것이 독자적인 문자 체계라는 점이에요. 가장 놀라운 건 바로 천문도였습니다. 무덤 천장에 그려진 별자리는 4000년 전의 밤하늘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로 천문학자였군요. 제가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그날 저녁 평양의 호텔에서 김 박사님과 화상통화를 했어요. 박사님, 단군능은 진짜입니다. 세계가 조롱했지만 고조선 문명의 수준을 보여주는 놀라운 유적이에요. 이제 전 세계가 알아야 할 때가 온 것 같네요. 김 박사님의 목소리에 감격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더 큰 폭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에단 콜 교수로부터 온 또 다른 연락이었어요. 밀러 교수님, 당신이 알아야 할 더 중요한 문서가 있습니다. 콜 교수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미국 정부가 고조선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알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기밀 문서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고조선의 부활을 막기 위한 국제적 음모가 있었습니다. 콜 교수의 말에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그리고 그 진실을 이제 공개할 때가 왔습니다. 평양에서 돌아온 저는 알았어요. 우리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세계 질서를 뒤흔들 수 있는 진실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단군능은 단순한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고조선이 얼마나 발달된 문명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어요. 그리고 그 진실은 곧 전 세계를 뒤흔들게 될 거였습니다. 에단 콜 교수의 폭탄 발언 이후 저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미국 정부가 고조선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숨겨왔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며칠 후 콜 교수가 워싱턴으로 저를 초청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본 것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밀러 교수님, 이것들은 모두 최근에 기밀 해제된 문서들입니다. 콜 교수가 서류 더미를 펼쳤어요. 1990년대 미국 국방부와 국무부에서 작성된 것들이죠. 첫 번째 문서의 제목만 봐도 소름이 돋았어요. 한반도 통일 후 고조선 유산 관리 방안이었거든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한반도가 통일되면 고조선과 관련된 모든 유적과 기록이 하나로 합쳐질 겁니다. 콜 교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어요. 그럼 한국이 동아시아 역사의 중심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어요. 문서를 읽어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미국은 이미 1990년대부터 고조선의 실존 가능성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CIA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콜 교수가 다른 문서를 가리켰어요. 북한의 단군능 발굴이 단순한 정치적 쇼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제가 문서를 자세히 보니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한반도 통일 시 고조선 담론이 확산되면 중국의 동북아시아 패권과 일본의 역사 왜곡이 동시에 도전받을 것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그럼 미국도 이 문제에 개입했다는 말씀인가요? 제가 물었어요. 콜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고조선 문제가 동북아시아 전략 균형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죠. 그래서 관련 정보를 의도적으로 제안했습니다. 다음 문서는 더욱 당황스러웠어요. 고조선 관련 연구자료 수집 및 통제 방안이라는 제목이었거든요. 이건 뭔가요? 제가 물었어요. 미국이 세계 각지에서 고조선 관련 자료들을 수집해왔다는 뜻입니다. 콜 교수의 대답에 저는 아연실색했어요. 러시아 연해주, 몽골, 심지어 시베리아까지 말이에요. 그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됐어요. 왜 고조선에 대한 연구가 그동안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는지, 왜 세계학계가 이 문제에 소극적이었는지 말이에요. 콜 교수님, 그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연구도?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이제는 달라요. 콜 교수가 희미하게 웃었어요. 냉전이 끝나고 중국이 부상하면서 전략적 상황이 바뀌었거든요. 오히려 이제는 고조선 문제를 공개하는 게 미국에게 유리할 수도 있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중국의 역사 왜곡을 견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콜 교수가 설명했어요. 고조선이 실존했다는 게 증명되면 중국의 동북공정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저는 정말 놀랐어요. 고조선 문제가 단순한 역사 이슈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국제정치 문제였던 거예요. 그럼 이 문서들을 공개해도 되는 건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미 기밀 해제됐으니까 괜찮습니다. 콜 교수가 대답했어요. 오히려 이제는 세상이 알아야 할 때가 왔어요. 그날 밤 워싱턴의 호텔에서 저는 김진우 박사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박사님,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문서들의 내용을 설명하자 김 박사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우리가 싸워온 상대가 일본과 중국만이 아니었다는 말씀인가요? 맞습니다. 세계 강대국들이 모두 이 문제를 알고 있었어요. 제가 답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진실이 드러날 때가 온 거예요. 며칠 후, 저는 이 모든 증거들을 정리해서 국제학술지에 발표했어요. 제목은 고조선 봉인 해제된 고대 문명의 진실이었죠. 논문이 발표된 지 일주일 만에 전 세계가 들썩였어요. CNN, BBC, 심지어 중국의 신화통신까지 이 소식을 다뤘거든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반응은 유네스코에서 나왔어요. 세계 문화유산을 관리하는 그들이 고조선 문명의 공식 등재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거였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우리가 해낸 일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말이에요. 단순히 역사를 바로잡은 게 아니라 세계의 인식 자체를 바꿔놓았다는 것을 말이에요. 김 박사님이 서울에서 보내온 메시지가 생각났어요. 밀러 교수님, 이제 고조선이 세계 5대 문명 중 하나로 인정받을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옥스퍼드 연구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을 바라봤어요. 100년 넘게 감춰져 있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의 빛을 보게 된 거예요. 하지만 아직 마지막 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고조선이 단순히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미래 인류 문명사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보여줄 때가 온 거죠. 유네스코의 발표 이후 전 세계 학계가 고조선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특별회의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회의장에 들어서니 정말 장관이었어요.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더스, 황하 문명을 연구하는 세계 최고의 학자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밀러 교수님, 당신의 연구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져주었습니다. 프랑스의 메소포타미아 전문가 피에르 르그랑 교수가 저에게 말했어요. 과연 세계 4대 문명이라는 개념 자체를 재검토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이집트 학자 하산 무스타파 박사도 거들었어요. 고조선의 피라미드식 분묘 구조와 천문학적 지식을 보면 이집트 문명과 동시기에 발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세계 문명사의 거장들이 고조선을 인정하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보시죠. 제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고조선의 청동기 기술은 기원전 2000년경으로 중국 황하 문명보다 수백 년 앞섭니다. 화면에 비교 도표가 나왔어요. 5대 문명의 발달 시기를 나란히 놓고 본 것이었죠. 더 놀라운 건 문자 체계입니다. 제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단군능과 요동성에서 발견된 문자들은 완전히 독자적인 체계를 보여줍니다. 인더스 문명 전문가인 라지 파텔 교수가 놀라워했어요. 이 문자들은 인더스 문자와도 완전히 다르군요. 정말 독창적입니다. 무역망도 주목해보세요. 제가 계속했어요. 고조선의 청동 제품들이 시베리아까지 발견됩니다. 이는 광대한 교역 네트워크가 있었다는 증거죠. 김진우 박사님도 화상으로 참여하셨어요.
한국에서 발견된 고인돌의 분포를 보면 고조선이 단순한 도시국가가 아니라 연방체제의 거대한 문명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학자들이 깊이 생각에 잠긴 것 같았어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위원회 의장인 마리아 곤잘레스 박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고조선을 세계 5대 문명 중 하나로 공식 인정할 것인가 말이에요. 그 순간의 정적은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100년 넘게 부정당했던 고조선이 마침내 세계사의 정당한 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찬성합니다. 피에르 르그랑 교수가 먼저 말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합니다. 하나둘 다른 학자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집트 학자, 메소포타미아 전문가, 인더스 문명 연구자들이 모두 동의한 거예요. 그럼 공식 결의안을 채택하겠습니다. 곤잘레스 박사가 선언했어요. 고조선을 인류의 5대 원시 문명 중 하나로 인정한다. 그 순간 회의실에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김 박사님도 화면 너머에서 감격해하고 계셨죠.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유네스코가 고조선 문명 특별전을 개최하기로 한 거였어요. 전 세계 박물관에서 고조선 유물들을 한데 모으는 거대한 프로젝트였죠. 밀러 교수님, 이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를 맡아주시겠어요? 곤잘레스 박사의 제안에 저는 흔쾌히 승낙했어요. 몇 달 후,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서 열린 고조선 잊혀진 문명의 재발견전은 정말 대성공이었어요. 러시아의 연해주 유물부터 북한의 단군능 자료, 중국 요동성의 발굴품까지 모든 것이 한자리에 모였거든요. 개막식 날, 저는 단상에 섰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를 열고 있습니다. 고조선은 더 이상 잊혀진 문명이 아닙니다. 관람객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전시 첫 주에만 50만 명이 다녀갔거든요. 특히 한국에서 온 관람객들의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한 할머니가 저에게 다가와 말씀하셨어요. 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위대함을 세상에 알려주셔서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모든 일이 단순히 학문적 성취가 아니라는 것을. 수천 년 동안 억압받고 왜곡당했던 진실이 마침내 햇빛을 보게 된 거였어요. 김 박사님이 파리로 오셨을 때 우리는 에펠탑 아래에서 대화를 나눴어요. 박사님,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요. 아니에요, 교수님. 김 박사님이 미소를 지으셨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고조선이 세계사에 당당히 자리 잡은 이상 더 많은 연구와 발견이 이어질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우리가 해낸 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죠.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옥스퍼드에 있는 동료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진실은 결코 영원히 묻힐 수 없다. 그리고 고조선의 진실은 이제 전 세계의 것이 되었다. 마침내 고조선이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더스, 황하와 나란히 인류 문명의 요람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성취가 또 있을까요? 하지만 진짜 마지막 장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세계학계의 연대와 새로운 출발 말이에요. 고조선 문명 특별전이 대성공을 거둔 후 정말 놀라운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어요. 세계 최고의 대학들이 앞다투어 고조선 연구 프로젝트를 제안한 거였어요. 가장 먼저 연락이 온 곳은 하버드 대학이었어요. 밀러 교수님, 하버드에서 고조선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싶습니다. 함께 하시겠어요? 그 다음은 베를린 대학의 브루노 슈타이너 교수였어요. 소피아, 우리가 함께 시작한 이 연구를 더 확장해 봅시다. 유럽 전체가 주목하고 있어요. 심지어 일본의 도쿄 대학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그것도 가토 다케시 교수에게서 말이에요. 밀러 교수님, 가토 교수의 목소리는 예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저는 공개적으로 사과해야겠습니다. 파리 포럼에서의 제 발언은 학자로서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가토 교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고조선에 대한 당신의 연구를 보고 깨달았습니다. 가토 교수가 진솔하게 말했어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편향된 시각으로 역사를 봐왔는지를요. 이제 함께 진실을 찾고 싶습니다. 중국의 왕즈민 소장도 마찬가지였어요. 베이징에서 열린 국제학술회의에서 그분을 다시 만났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밀러 교수님, 저 역시 과거의 오류를 인정합니다. 왕즈민 소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동북공정의 일부 주장들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정말인가요? 제가 믿기 어렵다는 듯 물었어요. 고조선의 실존이 중국 문명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왕 소장이 말했어요. 오히려 동아시아 문명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증거죠.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감격했어요. 진실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다시 한번 느꼈거든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옥스퍼드, 하버드, 베를린,
도쿄, 베이징 대학이 공동으로 발표한 고조선 재조명 프로젝트였어요. 전 세계 최고의 학자들이 힘을 합쳐 고조선 연구에 매진하겠다는 선언이었죠. 프로젝트 발표 기자회견에서 저는 연단에 섰어요. 김진우 박사님도 옆에서 함께 계셨죠. 여러분, 오늘은 정말 역사적인 날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동서양의 학자들이 하나 된 마음으로 진실을 추구하기로 했거든요.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고조선만을 연구하는 게 아닙니다. 김 박사님이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인류 문명사 전체를 새롭게 조명하는 작업이에요. 기자회견 후 저는 혼자 옥스퍼드 캠퍼스를 걸었어요. 지난 2년간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파리 포럼에서의 충격적인 만남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이 말이에요. 그때 김 박사님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교수님, 정말 고마웠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저도 답장을 보냈어요. 박사님도 고마웠어요. 우리가 함께 해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며칠 후, 저는 특별한 연설을 하게 됐어요. 세계역사학회 총회에서 기조 연설을 하는 거였어요. 제목은 진실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였죠. 연설문을 쓰면서 저는 제 조부를 생각했어요. 영국 식민지 시절 인도 역사를 왜곡하는 데 가담했던 조부. 그분이 만년에 느꼈을 죄책감을 이제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연설 당일 회장은 전 세계에서 온 수천 명의 학자들로 가득 찼어요. 저는 단상에 서서 말했어요.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저는 오늘 한 가지 확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진실은 결코 영원히 지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조선의 사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계속했어요. 권력이 진실을 억압할 수는 있지만 결국 진실은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회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학자들이 제 말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고조선과 함께 시작된 진실 찾기는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저는 결론을 향해 갔어요. 우리 모두는 각자의 연구 분야에서 진실을 찾는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 압력이 있더라도 말이에요. 마지막 문장을 끝내자 회장의 우렁찬 박수가 울려 퍼졌어요. 여러 나라 학자들이 기립박수를 보내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연설 후 한국에서 온 한 젊은 학자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언젠가 교수님처럼 진실을 위해 싸우는 학자가 되고 싶어요. 저는 그 젊은이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진실은 나이나 국적을 가리지 않으니까요. 그날 밤 옥스퍼드 연구실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멀리 보이는 별들이 고조선 사람들이 4000년 전에 봤던 바로 그 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가방에서 꺼낸 것은 김 박사님이 선물로 주신 단군상이었어요. 작은 청동상 하나였지만 그 안에는 수천 년의 역사와 희망이 담겨 있었죠. 단군이시여, 저는 속으로 말했어요. 당신의 후손들이 마침내 진실을 되찾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로운 연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고조선 이후에도 왜곡된 역사는 얼마나 많을까요? 세계 곳곳에 숨겨진 진실들을 찾아내는 것이 제 새로운 사명이 될 것 같았어요. 김 박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박사님,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군요. 맞습니다, 교수님. 김 박사님의 목소리가 밝았어요. 고조선을 시작으로 더 많은 진실들이 세상의 빛을 보게 될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여정은 끝이 났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어요. 고조선의 진실이 세상에 알려진 것처럼 앞으로도 수많은 진실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진실은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찾는 여정은 바로 고조선과 함께 시작되었어요.